제가 그 비트코인 추천을 거의 한 1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17,500불부터 추천을 했죠. 그래서 제가 15,000에서 17,500불 그 사이에서 이제 분할 매수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제가 뭐 제 유튜브 썸네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5,000불에 딱 사시라고 25,000불 찍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죠? 지금은 한 36,000불인가요? 뭐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4만 불 밑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36,000불에 샀는데 다시 뭐 2만 불 가냐, 뭐 18,000불 가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15,000불, 25,000불이 다시 오지 않을 가격이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하긴 했는데, 어찌됐건 뭐 자산이라는 거는 모르잖아요. 특히 비트코인은 어떤 그 중앙은행이 대립되는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와 화폐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반사적으로 이게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중앙은행장이 아닌 입장에서는 그걸 뭐 정확하게 가격을 얘기하기는 어렵죠. 근데 거시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는 4만 불 밑에서 분할 매수다. 그리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비트코인은 딱 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도 비트코인 책들을 좀 많이 봤는데, 뭐 탈중앙화 뭐 저거 얘기하고,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비트코인 연구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토론하고 그렇게 해봤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뭐 코딩도 하고 뭐 전산도 요즘 다루고 있지만, 이게 완전히 전문가의 입장에서 뭐 보안과 뭐 이런 거를 하지는 못해요. 그건 또 굉장히 스페셜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저는 뭘 잘하냐면, 제가 아는 거는, 제가 증권사 오래 다녀보고 트레이딩 오래 해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그 지하 경제의 구조, 그다음에 그전 세계 지하 경제가 얼마나 큰지, 광범위한지, 그리고 그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비트코인을 제가 처음 매수한 게 미국에서 넘어와서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서는 비트코인을 절대 매수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신기루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존경하는 뭐 워렌 버핏, 찰리 먼거 이런 분들이 진짜 개쓰레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안 좋은 걸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미국 와서 느낀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화폐의 정의는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쓸 수 있는 자금이라는 거를 미국 넘어와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과 미국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은 아직도 군대 문화가 있죠, 전체적으로. 근데 미국은 이게 연방 정부잖아요. 그 페더럴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이란 자산, 그리고 비트코인을 실생활에서 쓰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통제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느 정도 뭐 다른 뭐 대체제를 좀 유도를 하거나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겉으로 푸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 자체로 없애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하 경제를 많이 조사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국이란 나라는 정말 전 세계에서 지하 경제가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엄청난 그 보안과 금융 서비스가 거의 무료로 제공되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관치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같이 금융에서 저는 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꿈을 펼치려고 그러면 되게 정말 정말 너무 안 좋은 나라예요. 왜냐면 뭘 하려고 그러면은 뭐 다 막아요. 다 막고, 그리고 또 금융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좀 부족하고, 뭐 그래서 별로 안 좋은 나라지만, 반면에 서민들은 굉장히 혜택을 받고 있고, 정부 역시도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도 그 서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면서 관리 감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4대 은행을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보세요. 은행이 몇천 개인지. 자율경제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상의 과점이잖아요. 그거 왜 그렇겠어요? 정부가 조금이라도 금융에서 엇나가면은 엄청난 푸시가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관리 감독이 편한 큰 거 4개만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인 서비스가 되는 거죠. 미국 와서 계좌 개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계좌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피델리티 계좌, 그 중에 하나는 2년 동안 계좌 개설을 못 해가지고 2년 만에 서류 100장 써가지고 계좌 개설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막 한국처럼 가서 증권 계좌 터주세요, 그 자리에 터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심사 다 합니다. 막 2주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민 입장에서는 한국이 제일
추천한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떨어지거나 디지털 전산화가 좀 안 되어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그 지하 자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이후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한국을 또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제가 비트코인을 생각하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전 세계의 지하 경제, 그 다음에 실생활을 쓰는 부분, 그리고 국가 체제, 국가의 관치 금융에 반하는 체제가 이게 사라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제가 죽을 때까지는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관치 금융을 대변하는 어떤 금융의 자유화, 이거에 대한 선두가 비트코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제 뭐 비트코인을 사서 얼마를 버세요, 몇 배가 날라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렇게 봅니다. 에셋에서 비트코인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4만 불 미치면 많은 분들이 제가 비트코인 추천하니까 그냥 1비트코인이 뭐 한 몇천만 원인데 그걸 사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저도 100만 원씩 사요. 저도 별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100만 원 생기면 100만 원 삽니다. 100만 원으로 놀까? 100만 원으로 뭐 뉴욕 한번 갔다 올까? 이러다가 아니야, 비트코인 한번 사자. 뭐 이렇게 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여러 번 산 것 같은데 1비트코인을 채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뭐 되게 찌질하기도 한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뭐냐면 1비트코인을 채워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고, 그 다음에 제가 뭐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고향이 압구정동입니다. 그래서 압구정동에서 어릴 때부터 나고 자랐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저도 이제 강남 토박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강부로 갔지만 강남 토박이기 때문에 이제 비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강남을 얼마나 선호한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저처럼 강남에서 태어나고 그냥 강남에서 산 사람들은, 제 친구들 어릴 때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사실 토박이들은 강남이 그렇게 좋다는 생각을 못해요. 왜냐면 그냥 우리는 여기서 살았고, 그리고 뭐 그냥 우리가 본 세상에 이게 다기 때문에 이게 뭐 엄청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압구정동에 있는 저는, 제 기억 속에는 대치동은 그냥 논밭, 저 때만 해도 대치동 가면은 그냥 포크레인 많고 막 흙 퍼다 놓고 그냥 벌판이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서초동 지금 교대 앞에 있잖아요. 거기 다 꽃장사였어요. 그냥 거기 가면 먼지가 너무 많이 나고 막 이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 강남에 살았고, 그리고 강남에서 어느 정도 이제 부모님이 자산도 있고 이랬었고, 저도 증권사 들어오고 돈 벌어서 강남 집을 충분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면 그 다른 타 지역에서 강남을 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강남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어떻게든 한 채를 사자 이렇게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와 또 제 뭐 어릴 때부터 살았던 친구들은 뭐 그냥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 안 합니다. 야 이거 여기서 30평인데 여기 조금 변두리 나가면 100평이야. 변두리 나갑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다 강남에 없어요. 다 변두리에 있습니다. 우리 다 경기도 살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외곽에서 돈 벌어가지고 강남을 들어오지, 진짜 강남에서 토박이들, 저희 집도 강남에 재산이 좀 있었는데 그냥 오르기 전에 다 팔고 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남 출신이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거지가 된 강남 출신이기 때문에 그게 소중한 걸 모르고 거지가 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도 비트코인을 80만 원대부터 봤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80만 원대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지나보면 병신같이 채굴할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양평 집에 농업용 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채굴할 생각만 했지, 이걸 가지고 뭐 그냥 뭐 보유하겠다 이런 생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채굴하려고 채굴기까지 만들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한국전력에서 전기료가 갑자기 농업용 전기를 같이 많이 쓰면은 막 조사가 나와가지고 과태료를 때린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실제로 그랬고, 그래서 과태료 맞을 건 없지, 뭐 80만짜리 하나 사서 파는데 과태료 막 20만원 받으면 아깝잖아,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얼마죠? 한 5천만원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안목이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미국 와서 보고, 이걸 실생활에 쓸 수 있다, 이걸 보고 미국 애들이 비트코인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면서 느낀 게, 저는 여러분한테 비트코인으로 한 몇 배를 버세요, 뭐 강남 집값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1비트코인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4만 불 이하라면, 대충 그거는 환전해서 생각을 하시고요. 원화로는 4만 불 이하로는 분할 매수로 보시는 게 낫다. 그리고 뭐
이게 뭐 진짜 뭐 3비트, 4비트, 5비트를 뭐 몰빵 쳐가지고 내가 정말 뭐 몇백억을 벌까, 몇십억을 벌까, 뭐 이런 건 난 모르겠어요. 근데 1비트 정도는 자존심 상이라도 가지고 있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싶어요. 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강남에 좀 집이 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한신 아파트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또 이제 그 짧은 안목으로, 아유, 강남 뭐 다 처분했는데, 그것도 팔아! 뭐 이래 버렸거든요. 뭐 결론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수직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1비트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셋이라는 거는, 자산이라는 거는 뭐 최고의 자산을 사서 엄청나게 벌 생각하는 것보다 적당히 좋으면 적당히 가지고 있는 정도는 필요합니다. 내가 승부를 보는 비중을 실는 그런 승부를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하면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 주는 게 포트폴리오 차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여러분이 1비트를 채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4만 불 이하는 어느 정도라도 그냥 푼돈, 여러분 여행 갈 거 좀 아끼고 아껴서 좀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